혹시 손주가 안기길 살짝 피한 순간 있으셨나요? 버스나 택시에서 옆자리가 유난히 비는 경험 해보셨죠? 집에 들어온 가족이 첫 행동이 창문 여는 것 떠오르시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딱 3분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 관리법으로 대부분의 쿰쿰하고 쾌쾌한 냄새는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향수도 비싼 제품도 아닙니다. 샤워 습관의 한 포인트만 바꾸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놓치면 매일 반복되는 상처, 바로 할머니 냄새라는 낙인을 또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 해법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인 요양과 돌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며 가정위생 코칭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깨달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딱 이곳에서 냄새가 대부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냄새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피부가 겹치는 부위입니다. 목 뒤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땀이 마르기 어렵고 피지와 각질이 숨어 있으며 공기가 막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씻지만 거품이 겉만 스치고 지나가기 쉬운 부위들이죠. 그래서 몸 전체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한 군데가 남아있으면 냄새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지금 이 정보가 가족이나 부모님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고 공유해 주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거품, 20초 마사지, 완전 건조라는 3단계를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에 추가 시간을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품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적신 뒤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풍성한 거품을 만듭니다.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자극이 적은 제품이 좋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20초 마사지입니다. 각 부위마다 최소 20초씩 손끝으로 주름을 벌려 안쪽까지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목 뒤 주름과 귀 뒤는 손으로 주름을 살짝 벌리고 문지르세요. 겨드랑이는 앞, 중간, 뒤 순서로 결을 따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가슴 밑과 배꼽 주변은 아래쪽 그늘지는 라인을 따라 쓸어내리듯 닦아줍니다. 사타구니는 앞쪽 접히는 삼각부를 살살, 절대 강하게 비비지 마세요. 무릎 뒤와 팔꿈치 안쪽은 접힌 골짜기 홈을 찾는 느낌으로 세심하게 다뤄줍니다. 발가락 쌓이는 거품을 사이에 밀어넣고 20초 동안 꼼꼼히 씻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문지르면 피부 방어막이 상한다는 점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대신 골짜기 안쪽까지 확실히 닿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 건조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고 선풍기나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10에서 20초 정도 사용해 접힌 곳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금세 되돌아옵니다. 필요하면 면 파우더를 소량 사용하되 문질러 바르지 말고 톡톡 얹어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속상해 하셨습니다. 목 뒤와 가슴 밑만 위에 3분 루틴으로 바꾸고 7일 후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았습니다. 가족의 첫 멘트는 요즘 집 냄새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72세 박정호 어르신은 향수로 덮으려다 더 복잡한 냄새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향수는 덮개일 뿐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루틴을 바꾸고 2주 후 며느리의 첫 행동은 환기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기적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지 관리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6잔 루틴입니다. 아침 1잔, 점심 전후 2잔, 오후 1잔, 저녁 전 1잔,
취침 전 한 잔으로 나누어 마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채취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셔주세요. 둘째, 햇볕 20분 산책입니다.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후의 부드러운 햇볕과 가벼운 땀 한 방울은 자연 살균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셋째, 옷과 속옷, 양말은 하루 1회 교체합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면 소재를 선택하고 신발은 번갈아 신어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넷째, 침구는 주 1회 세탁하고 건조합니다.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교체하고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입안 관리입니다. 양치와 함께 혀 클리너를 하루 1회 사용하세요. 입에서 시작되는 냄새가 전체 인상을 좌우합니다. 식후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씹으면 침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쉽게 쌓이고 피지 분비의 변화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듦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손주를 안고 싶어도 망설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됩니다. 이런 고립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75세의 이영희 어르신은 냄새 걱정으로 5년 동안 경로당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3분 루틴을 시작하고 한 달 후 다시 경로당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친구들은 어르신이 젊어 보인다며 비결을 물었고 어르신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일상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행복입니다. 채취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어디서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채취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부모님은 혹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이런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시고 서로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식습관도 채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 매운 음식, 알코올은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엽록소가 풍부한 녹색 채소는 몸속에서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녹차나 페퍼민트 차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녹차는 항산화 효과와 함께 채취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15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포크린 땀샘이 활성화되어 더 진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옷 관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를 선택하세요.
면, 린넨, 대나무 섬유 같은 소재는 통기성이 좋고 냄새를 덜 흡수합니다. 세탁할 때는 섬유유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냄새를 가둘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한 자연 세탁법도 효과적입니다. 옷장에는 수치나 커피 찌꺼기를 넣어두면 습기와 냄새를 흡수합니다. 집안 환경도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시키세요.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파티필름, 산세비에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발 관리도 전체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발톱은 짧게 유지하고 각질은 정기적으로 제거하세요. 신발은 최소 2켤레를 번갈아 신어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 두었다가 신기 전에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발가락 양말을 착용해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줄이세요. 구강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의 백태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영양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채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엽록소 보충제나 프로바이오틱스도 장 건강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채취 감소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절별 관리법도 다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므로 하루에 2번 샤워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겨울에는 건조함이 문제이므로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환절기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각 계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하면 1년 내내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나서는 모두 놀라워 하셨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며 매일이 더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는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함께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을 담아 대화를 나누세요. 필요한 제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루틴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냄새 걱정 없이 손주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어디서든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채취 관리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상쾌한 몸은 마음까지 젊게 만듭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 실천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냄새는 몸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겹치는 그곳, 그 한 군데에서 대부분 시작됩니다. 오늘 밤 샤워에서 3분 루틴만 바꾸세요. 일주일 뒤 가족의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손주는 다시 무릎에 앉고 집에는 바람 대신 대화가 돕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세요. 그리고 부모님, 지인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회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냄새는 당신이 정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